그렇게 했고. 자, 여기다가 경과비율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잔존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하게 되면 뭐예요? 아, 지금 농지의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다 보험금 줄 거냐? 아까처럼 557만 원에다가 43만 3천 원 다 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중에서 얼마 피해 입었냐? 피해율. 그죠? 얼마 피해 입었냐? 그러면 경과비율이 예를 들어서 경과비율 산정했더니 뭐 60%라더라. 그러면 보험금은 아무도 안 받아서 처음 받는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00만 원이겠죠. 1,000만 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지금 처음 받아 이번에 지금 처음 신고해서. 그래서 지금 경과비율이 몇 프로다? 60%다. 그럼 얼마 있어요? 지금 총 1,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투입될 쯤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회사는 최고로 이 고추가 아주 100%다 죽어버렸어. 100%싹 보상하는 제로. 싹 죽었다면 얼마 나간다고요? 그렇죠. 600만 원 나가겠죠. 다 죽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피해율 공식 써드릴 겁니다. 이 피해율은 살짝 메모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얼마나 입었냐?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공식 보고 잠깐 써드리면 피해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면적 대비예요. 현장에 싹 갔어. 이제 여기까지 경과비율로 조사해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농지를 쏙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고추가 피해 입은 이제 고추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고추는 일과목 공부하셨다니까 무멀칭, 즉 멀칭하지 않은 농지는 보험에서 인수하지 않죠. 그래서 무멀칭 농지는 인수하지 않고요. 다 멀칭합니다. 이렇게 두둑에다가 비닐을 덮는 걸 멀칭이라고 그래요. 또 그러고 나서 고추를 심고 나서 그 위에 또 비닐을 덮어요. 크게. 그걸 터널 재배라고 그래요. 내가 들어가 살기는 그러더라고요. 내 차가 통과하기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터널 재배라고 해요. 크면 이거 비닐을 뜯어져, 위에 거. 터널 재배는 또 이중으로 위에 부분도 보온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얘가 빨리빨리 자라고, 그 다음에 고추의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터널 재배를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다 해요. 그래서 고추는 뭐냐면 여기 있는 두둑인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고추 한 모씩을 이제 이렇게 정식합니다. 정식. 근데 어떤 집은 두 줄 재배도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도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한 줄로도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추가 피해 입었으면, 자, 근데 이제 뭐 피해가 다 있더라. 여기는 피해 있네. 여기는 고추가 뭐 병이 들었더라. 그럼 병하게 되면 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합위험 설명 안 드렸는데, 종합위험은 뭐, 종합위험 그럼 뭐예요? 그냥 우리 묻지 마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추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플러스 병충해도 피해 입으면 보상합니다. 병충해. 근데 고추는 모든 병충해를 다 보상해줘요. 모든 병충해. 고추의 병충해 종류는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암기를 해줘요. 그래서 고추 병충해 또 하면 또 나 이거 공부하기 싫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나와요. 고추 병충해는 1등급 병충해를 구분해놨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1등급 병충해 이제 뭐 일과목 다 외우셨죠? 그죠? 안 외웠어요? 1등급 등급입니다.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아니 3동급이 아니라 등급입니다. 다 등급. 1등급. 1등급은 보통 역세, 푸파, 탄 그래요. 여기 뭐예요? 역병이에요. 그 다음에 세는 세균성 전문병. 이파리가. 얘는 역병이니까 전부 다 말라 죽어요. 근데 대신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랑을 타고 말라 죽어요. 얘 역병 걸렸잖아요. 얘도 걸려요. 이렇게 옮기질 않아요. 걔는. 이건 자외선 따면 돼.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역병이더라.
그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은 이파리애가 까만색의 점인데 은박이 햇빛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색 점이 있어요. 은박 색깔 내는 그 은분 혹시 아신가요? 은분? 네, 그런 거 같이 까맣게 된 거. 그래서 세균성 또 이 세균성 함께 또 세균성 여기다가 또 벼 알마르병 참 미치겠습니다. 근데 안 쓰겠죠. 요 고추인데 여기다 벼 알마르병 쓰시면 자 그다음에 역세풋 그냥 풋 마른병이에요. 풋 마른병. 그래서 풋 마른병. 그다음에 파는 뭐냐면 바이러스병이라고 불러요. 바이러스병. 시골에 가면 이제 고추가 여러분들 빨간색이잖아요. 이 고추가 뭔 색으로 변하냐면 노란색 고추 보셨나요? 파란색 고추, 보라색 고추 보셨나요? 아, 그런 고추가 나와요. 그 뭐냐? 그걸 농민들은 칼라병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집 칼라병 걸려서 가면 그래서 역세포파탄인데 왜 칼라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게 하여튼 와봐 칼라라니까 아니 칼라가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칼라 없습니다. 그 칼라가 뭐냐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일이 울긋불긋해진다고 해서 칼라병이라고 부르셔요. 그래서 바이러스병이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 유명한 가수 백지영님을 생각하면 총 맞은 것처럼 고추에가 까맣게 반점이 빵빵 생겨요. 그걸 탄저병이라고 합니다. 탄저병.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이거 있죠. 그래서 1등급 병 중에는 5개예요. 뭐라고요? 역세푸파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라고 나와. 1등급 병 중에도 쓰시오. 그죠? 2등급 병충해 있습니다. 2등급 병충해는 누구 생각을 했어요? 고현석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고현석이 아는 여자친구가 이 아줌마 우리 학교 들으면 너는 뭔 여자친구를 만냐? 먹고 살란게 여자친구가 있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제 여자친구 이름이 누구냐면 제시예요. 제시. 이름 좋죠? 제시. 근데 그 여자친구가 참 단점이 뭐냐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담배. 한 번 필 때마다 2번씩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시니까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데, 그죠? 그 다음에 제시니까 시드름병입니다. 네. 또 담배를 핀다고 했으니까 담배 나방입니다. 또 담배 가루 이입니다. 머리에 있는 이 있죠? 그게 새끼를 치면은 하얀 새끼가 나오죠. 색깔이. 그렇죠.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거 모르신 분은 아주 그 부유한 생활 하신 거고, 그렇죠. 찬빗으로 막 긁으면서 그랬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담배. 근데 그런 것처럼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배 가루이라고 부릅니다. 담배 가루이. 그래서 제시 담당. 역세푸파탄 제시 담당. 그다음에 3등급은 이제 4개. 그다음 마지막 기타까지 있죠. 그럼 뭐예요, 마지막이? 흰, 균, 무, 진. 마지막은 기타입니다. 흰 가루병. 균핵병. 여기 자격증 따면 이 균핵병이 어떻게 오게 되고 어디에서 주로 발병에 노출이 되는지 이제 토양에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심어갖고 그 고추를 심었으면 그 밑에 토양하게 하얗게 균이 또 있어. 이 균핵병 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름병. 물러서 떨어지는 거 무름병. 고추 만지면 물는 게 고추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보통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고추도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실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흰균무진이죠.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등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기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스란 말은 보통 안 나와요. 아무 말 써버려도 되니까 기타요. 그거 기타 있으니까 뭐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얘는 안 써. 3등급은 안 나와 보통. 나오면 1등급이나 2등급 병충해를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암기 하실 때도 역세푸파탄
제시, 담담.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지금 2명째 설명을 지금 숨겨둔 여자친구 2명 설명드렸죠. 고추에가 제시, 담담. 그 다음에 옥수수에는 지수 있잖아요. 제식, 식이지수. 거박이, 제식, 밀도지수.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많은 여자친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살라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1등급 병충이 나오면 이 1등급 병충에서 몇 프로를 보상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70% 해줍니다. 70%. 그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정 비율이라고 불러요. 몇 프로 인정할 거냐. 그 다음에 얘를 50% 중간이니까 얘를 30% 합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기억해내요. 왜냐하면 역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0.7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돼. 그죠? 역병이 발생한 농지에 다음과 같은 조사한 바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문제에서 바로 역병에다가 뭐라고 0.7을 딱 써놓고 문제를 빨리빨리 푸셔야 돼. 그래야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인정 비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보다 역세, 푸파탄. 2등급 제시, 담담. 이거죠. 세 번째는 흰, 균, 무, 진입니다. 그래서 70%, 50%, 30%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더라. 진딧물이 발생한 농지에 손해평가사 고인세가 다음과 같이 조사했다. 다음을 보고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단 진딧물이라는 걸 줬으니까 그때는 뭐 0.3이라고 딱 써놓으셔야 돼. 이해되시죠? 그거 안 쓰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것을 갖다가 여기 피해까지 해놓고 나서는 나 다 풀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 이건 이제 우리가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계약자 일부 자기 책임이 있어요. 자기 책임. 그래서 얼마냐? 죄송합니다. 자기 부담금. 이렇게. 주의할 점은 이제 이건 해드렸으니 지울게요. 이제 이거 써갖고 이거 쭉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다 여기다 피해를 이 보험 공식 써놓고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조사하고 이게 뭐냐라는 거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어떤 거냐면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인데 보통 10%, 15, 20, 30, 4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고추는 자기부담금이 두 가지 있다고 이해하셨죠? 보세요. 몇 프로짜리? 또 몇 프로짜리? 그렇죠. 출제자 조건을 줄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3%짜리 보험이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은 3%다. 그러면은 얼마에? 이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3%가 절대 아니고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입니다. 보험금이 세 번째 받았다. 이번에 세 번째 다더라. 그러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이제 가입금액은 얘가 좀 작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00만 원짜리 했는데 보험금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세 번 받았는데 네 번째 받는다더라. 그럼 이거 얼마 남았어? 600 남았다는 거죠. 600의 5%니까 얼마예요? 3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000만 원 때 내가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었다. 처음 받는다. 그럼 얘기 얼마예요? 자기 5%짜리라면 50만 원이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뀐다. 네, 보시면 됩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만약에 태풍으로, 냉해로 뭐 이런 거 있죠. 강풍으로, 우박으로 뭐 피해가 고추농지에 피해가 입었다더라. 태풍, 강풍도 고추농지에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까? 주로 태풍, 강풍 하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냐면 고추가 더복돼요. 고추가 나무가 더복이 쓰러진다고요. 뿌리 보이면 죽습니다. 걔네들이 세워놔도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풍이 불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잎이 탈락돼요. 이파리 찢어지고 떨어져. 근데 특이한 것은 바람이 가에서부터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고추농지의 가의 부분이 주로 이탈락이 심하고요. 안쪽은 그렇게 피해가 없더라고요. 이게 조사할 때 이건 어쨌든 그런 거더라.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오면 얘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오면 얘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자, 조, 화 때는 제외되는 거예요. 병충해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제자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추 농지의 다음 내용을 보고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그러면 병충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예, 어차피 조건도 안 줄 거니까. 이거 빠지면 어쩌지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즉 자연재해로 또는 조수해로 멧돼지 와서 막 뛰어다녔다. 조수해로 했다면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뭐 탄저병으로라고 하면 이거 여기까지 적용하셔야 돼요. 탄저병은 몇 프로예요? 인정 비율이? 그렇죠. 70%잖아요. 그죠? 1등급이니까 7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브로콜리 보험금입니다. 이 브로콜리도 이 보험금을 먼저 써드리는 뭐냐면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대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간중간의 과정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기다 설명드리려고 이 공식 미리 써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얘도 보험 기간 동안에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이런 공식이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단존 써져 있으니까. 단존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그리고 경과 비율 똑같죠.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얼마냐면 50.9%입니다. 그렇죠? 고추는 업방이 55.7%. 고추가 초기 비용이 좀 더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 율입니다. 네,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브로콜리는 병충해 보장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 바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을 작물의 특성마다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게 관건이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 모르겠다 그러면 조건 준 거에서 갔다가 그냥 고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추, 무, 파, 당근, 시금치,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얘네들의 보험금은 동일해요. 얘네들은 보험금이 몇 번 나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공식 쓰면, 지금부터 쓰는 이 공식 쓰면 보험금이 딱 한 번만 나갑니다. 생산비에서 보험금이 여러 번 나가는데 왜 얘네들은 슬프겠다? 뭐 슬플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40%만 있습니다. 10, 15%짜리는 없죠.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이 과목에서. 그러면 도대체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거의 관건이라고 아까 지금 피해율 요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금이 딱 한 번만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밀입니다. 메밀보험금. 메밀보험금도 이런 공식이면 보험금이 한 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김장 세트하고 메밀차는 뭐가 나가냐면 경작 불능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얘는 생산비 보험금이에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고 이렇게 돼서 경작 불능 보험금도 지급됩니다. 경작 불능 보장. 그래서 경작 불능 보장은 똑같아요. 식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 65% 이상인 경우에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조건은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세 번째는 산지를 폐기하고 산지에서 폐기합니다. 폐기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지 폐기는 노타리 갈아버렸죠, 이제. 목적물이 없으니까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보험계약은 소멸되죠.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소멸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주셔야 돼. 아, 이렇구나. 맞아. 아, 산지 폐기라는 게 로타리라. 로타리.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타리 치면 이제 된다. 대신 얘는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벼 같은 경우는 경작불능보험 기간, 경작불능보험금 얼마, 언제부터요? 계약이라든가 이양일로부터 늦은 때부터 언제까지? 출수기 전까지잖아요. 출수기 전까지 지금 보상하는 제로 실물채 비율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신 그때 실물채 비율이 65%면 경작불능보험금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아까 했잖아요. 실물채 비율 65% 이상이면 보험금을 신청하면 산지 폐기하고 보험금 주고 계약이 소멸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가 나는 실물채 비율 65%예요. 야, 근데 보험금 얼마 나가? 자부담 20%짜리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면 400 나오면 이렇게 안 돼. 나 이거 인정 못 해. 나 다시 피해줘. 다시 해줘. 이거 다 싹 죽어버렸는데. 65% 나는 지금 80% 죽어버렸는데 요놈 65%로 마감 친다고 난 못 받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 뭐냐? 여기서 뭡니까? 생산비 보장 조사를 합니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수학량 조사가 아니라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그때 해요. 그럼 이제 피해율 올라가겠죠. 그죠? 자, 1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다 죽어버렸다. 이거 봐봐라. 싹 죽어버렸다. 태풍, 집중호우를 봐라. 여기 배추 심었는데 하나가 없다. 찾아봐라. 돋보기로. 찾아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실물채 비율 65%는 맞죠? 실물채 비율을 보상하는 이제 집중호우로 싹 쓸려가 버렸으니까 100%잖아요. 실물채 비율. 그러니까 65% 이상이니까 경불 신청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얼마 나와요? 400만 원. 아니 400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조사 요청하십시오.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요청하시면 그때 드리게 할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 변은 안 된다. 경작불능 보장 기간에 경작불능 실물채 피해 65% 이상이 되면 걔는 경불보험금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노타리 쳐야 되고 근데 얘는 실물채 피해 65% 이상이 그렇게 되면 계약자가 나는 추가로 나 이거 금액 만족 못한다. 추가로 다시 조사에 나오고 그러면은 추가 받장물에 대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건, 지금 인강 듣고 계신 분, 지금 질문하신 분은 보험료 한 번 내가지고 생산비 보장이라든가 경작불능 보장 다 보장해주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대신 보험금은 한 가지만 받습니다. 두 가지를 다 받지는 못하죠. 자, 경작불능 판정이 났어. 경작불능 보험금 받고 나중에 생산비 손해도 또 보험금 주지 않죠. 왜? 계약 소멸됐다 했잖아요.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게 되면 산지 폐기를 해야만이 경작불능 보험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산지 폐기했으니까 목적물이 없겠죠. 그랬으니까 생산비 손해보장은 조사는 할 수가 없겠죠. 왜? 계약이 소멸돼서 이제 없어. 목적물이 없으니까. 계약이 소멸됐다는 것은 이후에는 보험자가 어떤 재해가 와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목적물도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되면 그 이유는 이제 보험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뭐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겠죠. 우리 고객님 아니신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해지했으니까. 보험계약이 소멸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으시든지 생산비 손해보장에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얘는 그래요. 다만 경작불능 조사를 갔는데 실물채 비율 65% 미만이에요. 지금 절반 정도 죽었어. 이때는 뭐예요? 그냥 묻지 마라.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대상으로 바로 넘겨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다. 잠깐 이제 쉬셨다가 여기 지우지 마시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업무 방법을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